반갑습니다. 엘리엇입니다. 네, 오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데이터 업데이트 될 때마다 확진자 수랑 또 서울 아파트 실거래 지수, 그 다음에 거래 건수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근데 오늘 제목을 보고 좀 깜짝 놀라셨죠? 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입니다. 엘리엇님 창피해요. 코로나의 엘리엇 파동이라니 점점점인데 댓글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댓글을 어떤 분이 써주셨는데 창피하다고, 이제 엘리엇이 창피하대요. 자꾸 엘리엇님 창피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방법이 뭐예요? 어디선가 창이 날라오는 거야 저한테. 창을 피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방패가 있어야지 창을 피하는데 하여튼간 창피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10명 중에 한 서너 명은 요 배경에 있는 투창, 이 올림픽 투창 선수랑 엘리엇님 창피해요 요거랑 매칭이 안 돼갖고 순간적으로 헷갈렸을 것 같아. 근데 눈치 빠르신 분은 또 엘리엇 또 장난치는구나. 네, 재밌게 살자고요. 자, 어저께 제가 오전에 오후까지 거의 4, 5시까지는 영상을 못 올렸었잖아요. 저 인천에 가서 일 보고 노는데 좀 꼬인 게 있어가지고 멱살 잡히듯이 제가 좀 을지를 당하느라고 이제 갔다 와서 이제 댓글을 쫙 읽는데 그 전에 제가 매일매일 올리는 코로나 영상에 댓글이 딱 달린 거예요. 딱 읽어보시면요. 블랙 드래곤님, 검은 용이시네요. 흥룡이네, 흥룡강성. 네. 코로나를 엘리엇 파동으로 엮는 건 아무리 차트쟁이라도 억지고요. 저도 솔직히 억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거예요. 처음부터. 자꾸 코로나랑 엮으면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는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신뢰도 더 떨어질 게 있나요? 어차피 신뢰가 없었는데. 흥신소 출신이라서 제가 이혼 전문 흥신소. 네. 예. 하여튼 그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좀 신뢰가 없죠. 그 거래량을 동반한 가격 변동에만 해당되는 것만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하는데 부동산 거래량이랑 지수량이겠지 왜 거기다 엘리엇 파동이냐. 물론 코로나 확진자 수와 연관성은 있지만, 예, 이분도 인정하네요. 확진자 수랑 서울 아파트랑 연관성이 있지만 엘리엇 파동으로 코로나를 부족하는 건 정말 창피합니다. 창피합니다가 아니라 창피한 게 아니라 창피합니다예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섭TV님께서 세상의 모든 보조지표는 사후적으로 어떤 설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기술적 분석의 맹점이죠. 예, 다 지나고 나서 누가 못 맞춰 이 얘기인 거예요. 정답을 보고 나중에 다 맞추는 거지, 그렇죠? 사후적 설명이 아닌 향후 전망이죠. 그 또한 보조지표의 설정값이 알파와 오메가. 뭔가 심오하게 기술적 분석을 좀 많이 아시는 분 같은데, 그다음에 또 덩키 형이 딱 댓글을 달았는데, 본인이 본인 채널 마음대로 운영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참, 블랙 드래곤이 글 내려라 창피해요. 나 이거 보고 이 댓글이 대댓글이 더 재밌어요. 요즘에 댓글 읽는 재미가 진짜 이게 댓글만 가지고도 방송을 뭐 30분 1시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제 댓글에 달린 거. 그 댓글 할당량도 채웠다고 어떤 분은 또 댓글 달았고. 팔랑귀님, 엘리엇도 주위 사물을 관찰하면서 오파동을 도출해냈어요. 맞네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거에 엘리엇 파동이 적용이 돼요. 세상에 내놓은 이상 어디든 적용하고 응용해보는 건 우리 몫이에요. 그거 심오한 겁니다. 근데 이제 블랙 드래곤님은 제가 볼 때 최근에 영상을 보신 것 같아요. 한 달 전, 2달 전에 영상을 계속 보셨으면 엘리엇 파동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맞췄다는 코로나 사태를 맞췄다는 거를 모르시고 아마 그냥 최근 것만 보고서 뜬금없이 무슨 엘리엇 파동이냐. 저도 처음에 이걸 여기다 적용할까 말까 하는데 제가 한 1년 이상을 제가 연구한 거예요. 연구하다가 최근 들어서 강력하게 팬데믹 온다. 그 얘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코로나가 주춤해도 보조지표는 2차, 4차 팬데믹 시그널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는 폭감할 것이다. 이제 거래량 때문에 했잖아요. 이거 그대로 됐죠? 이게 한 달 전인가 쓴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저도 4차 팬데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4차 팬데믹이 아니라 5차 팬데믹으로 나가고 엘리엇 파동에서 5파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제가 그걸 본격적으로 주장하기 전에 요거였어요. 요거. 600명일 때 이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 600명이 주말이라고요. 주말. 원래
평일날 늘고 주말 줄고 평일 늘고 주말 줄고 이랬는데 평일보다도 많은 주말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뭐니까 그 레벨업이 된 거예요. 레벨업. 그리고 이게 그전에는 다 10명, 그러니까 1차 팬데믹, 2차 팬데믹 때는 다 10명 안팎으로 30명 안팎으로 줄었는데 이번 그 3차 팬데믹 동부구치소 1200명 나온 그 이후로 준 게 300명으로 준다니까. 100명 이하로 줄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300명으로 안 준 거는 이거는 잠복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잠복기, 떡볶이, 윤환기, 홍남기 웃기냐 이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1파, 2파, 3파, 그러니까 여기 1파, 2파, 3파, 4파, 이제 5파가 온다. 그래갖고 그 4차 팬데믹이지만 엘리어트 파동으로는 5파동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벌써 이거 넘었잖아요. 이거 얘기하고 그 다음날 다다음날 넘겼어요. 이때는 이거 제가 기억나세요? 이 저항성만 돌파하면 2,000명도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벌써 2,000명 얘기 나오죠? 질병관리본부에서. 근데 2,300 몇 명이라 나왔는데 그 수치도 기가 막혀요. 그건 제가 또 나중에 따로 분석해서 올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그 기술적 분석이 또 있거든요. 그거랑 우리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님이랑 저랑 찌찌뽕이야. 똑같아. 자, 제가 3파동도 조종 2파의 저항선을 돌파한 다음에 그 팬데믹이 왔고, 요번 5파동도 요 4파동의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이게 뚫으면은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왔잖아요. 맞죠? 요렇게 왔죠, 요렇게. 1378명까지 갔잖아요. 요 저항선을 돌파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어떤 분이 그 사후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저 사후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사후는 죽은 후인데. 예. 하여튼 저는 이런 현상이 올 거를 미리 짐작하고 계속 줄구면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뉴스가 나왔어요? 딱 보세요. TV조선인데 그 TV조선 9시 뉴스예요. 보면 뭐냐면요. 5차 대유행 나오죠. 5차 대유행 긴장감 하면서 여기 5차 대유행 기로잖아요. 그러면서 1차, 2차, 3차, 4차 물음표잖아요. 분명히 어디도 여기를 4차 팬데믹이라고 한 적 없고 앞으로 오는 파동을 5차 팬데믹이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근데 제가 처음이란 말이에요. 엘리어트 파동으로. 그러니까 하나 둘씩 이게 5파동이라고 카운팅을 바꾸는 데가 나온 거예요. TV조선이 먼저 따라했어요. 그 TV조선 저랑 찌찌뽕이에요. 자,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제 너무 시간 지나니까 오늘 거 빨리 업데이트하고 말게요. 자,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된 거 1150명이래요. 조금 늘렸죠? 1300 얼마 몇 가지 갖다 좀 늘렸어요. 근데 어저께 정은경 본부장 발표하는 거 보니까 8월 중순인가 8월 말인가는 8월 중순에 2300 몇 명 간대요. 이런 추세로 하면은. 근데 그 계산이 어떻게 나는지 이제 거기서는 무슨 무슨 확진 무슨 율 해갖고 의학적으로 막 한 게 있더라고. 근데 저는 그거 말고 엘리어트 파동과 기술적 분석, 선형 회귀 분석, 추세선 이런 걸로 분석한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나중에 다 따로 할게요. 또 진짜 맞으면 찌찌뽕이야. 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자료 마지막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동그라미 그려지네요. 자, 이거는 2019년 2년 동안에 서울 아파트 1일 실거래가 시가총액 상위 아파트 100개만으로 만든 시가총액 지수예요. 아파트가 폭등할 때, 이렇게 폭등할 때는 거래가 폭증을 했다. 근데 코로나와 아파트 거래량은 병립할 수가 없다. 코로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아파트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요. 코로나가 뜨면 확진자가 늘어나면 거래가 감소가 되고 코로나가 죽으면 거래가 폭발하고 이랬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큰 폭의 상승장이 왔었어요. 왜냐면 태양은 하나다 이거예요. 코로나가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대구 신천지 때 1차 팬데믹이 오니까 거래가 확 죽었죠. 그러면서 조정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거래가 죽으니까 2차 작년 6월달 7월달 영끌 패닉방염에서 1200건 사상 최대의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급등을 했다고 6월 7월달에. 그 다음에 광화문발 2차 팬데믹이 이제 작게 왔는데 그때도 거래가 죽었죠. 그 다음에 3차 요번에 연말 연초에 거래가 폭발하면서 급등을 하려고 했는데 거래가 폭발하는데 코로나도 같이 폭발하는데 동부구치소에서 1200명이 나왔는데 얼마나 놀랐어요. 그때 1000명이 넘으니까. 왜냐면 단위가 달라지잖아요. 단위가.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거래가 급증을 하려는데 코로나도 급증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눈 깔아 이씨, 무릎 꿇어 이씨, 이러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 눈 깔아 이씨, 어디 이러잖아요. 선배님들 이렇게 가갖고 너 주머니에서 10원 100원 나올 때마다 100원 다 한 대씩이다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 중학교 때 좀 많이 끌려다니면서 돈 없다고 그러면은 너 그 뒤져갖고 너 10원에 한 대씩이다? 그래갖고 거기에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맞는 그 만화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패러디 만화. 계속 10원이 계속 나오는 거야. 홍주머니에서. 그래갖고 죽을 때까지 계속 같이 늙어 죽었잖아. 할아버지 돼갖고. 썰렁한 농담이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요 코로나가 완전히 죽질 않으니까 거래가 완전히 죽었단 말이야. 근데 요번에 제가 얘기한 게 7월달, 8월달에 코로나가 급증하면 거래가 그러지 않아도 감소됐는데 더 죽을 거다. 진짜 연중 최저 거래가 나오게 생겼다니까 7월달에. 오늘까지 방금 전에 제가 시뮬레이션한 거 보여드렸죠. 자, 요런 차트고요. 자, 코로나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요 파란색 선은 7일선이고요. 최근에 오늘까지 좀 줄었죠? 줄었어요. 1000명 초반으로 줄었어요. 1300명에서 줄었어요. 그래도 7일선은 간다고 올라간다고요. 중위선도 돌아서 가지고 볼린저 밴드 벌어지죠? 이 볼린저 밴드를 밴드의 폭을 결정해 주는 게 표준 편차라고 그랬어요. 시그마, 고구마 말고. 근데 며칠 전에 얘기했듯이 요걸 돌파했지만 시그마가 자꾸 줄어들죠? 사선 최고치는 최고치인데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근데 조심해야 될 건요. 시그마가 고점 치고 꺾일 때 코로나가 고점 친 건 아니에요. 다시요. 코로나의 상투랑 표준 편차의 상투랑 일치하지 않아요. 나중에 와요. 나중에. 얘가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거지 상승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걸 잘 추적을 해야 돼. 그건 저랑 같이 추적을 하면서 봅시다. 자, 여기다가 사건을 넣으면 이렇게 돼요. 안사건, 사건. 1차 대구, 2차 광화문, 3차 구치소, 4차는 비공식이에요. 조선일보랑 저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저 조선일보 이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조선일보가 저 따라한 거예요. 제가 조선일보 따라한 게 아니고. 근데 5차 전국 팬데믹 온다는 거는 제가 이거 2달 전 5월달부터 여기다 그려놨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서 이 코로나 이 파동의 가장 수혜주와 피해를 보는 사람, 주체를 보면 1차 대구 신천지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세력이 민주당 180석 폭발적인 의회 180석이잖아요. 물론 민주당을 비난하거나 뭐 잘했다거나 그게 아니라 어떤 당연히 잘했다고 사람들이 가서 표를 찍어줬으니까. 그 다음에 2차 광화문은 아주 작게 왔어요. 근데 3차 때 1000명이 넘고 1200명이 왔을 때 이때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예요? 부동산 아파트 투기꾼들, 작전 세력들, 건설사들이란 말이에요. 이때 물량을 털고 나오려고 30년 묵은 물량을 털고 나오려고 거래를 폭발시키려고 했는데 동부구치소에서 아파트형 구치소에서 전염이 위아래로 확 전염이 되니까는 1200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죽었어. 그러니까 털고 나오지 못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호가 부풀리면서 2년 3년 동안은 더 폭등한다 그러면서 자기네들 팔아먹으려고 지금 시세를 끌어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게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 다 보이죠? 자, 하여튼 3차 팬데믹의 가장 큰 피해는 다주택 투기 세력들이에요. 작전 세력들이 피해를 봤어요. 왜? 물량이 거래가 많이 돼야지 터는데 거래가 안 돼갖고 못 털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마지막에 5차 팬데믹에서는 누가 가장 큰 타격이냐? 제가 오세훈이 될 거라고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죠?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왜냐면 나중에 독박을 쓴다고요. 이거. 지금 잘 보세요. 지금 대구나 무슨 광화문이 아니고 지금은 서울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 수도권에 번져갖고 나중에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근데 서울에서도 누가 주포예요? 20, 30대 젊은 친구들. 여러분도 광화문 때는요 할아버지들이 퍼뜨려 다녔다고. 그쵸? 그래갖고 막 손주도 확진됐다고 그러고 막 뉴스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양상이 전혀 달라요. 젊은 사람 전혀 1, 2차, 3차 때는 없었던 젊은이들이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또 그 친구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증상도 안 나타나. 그러니까 더 빨리 퍼뜨려. 무슨 감성포차니 홍대 클럽이니 이태원 발이니 전부 다 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을 풀어준 게 누구예요? 오세훈 시장이 당 취임하자마자 방역 다 풀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완만했었어. 왜냐면 이때가 맨날 400명 500명 왔다 갔다 했으니까는 그것도 만성이 젖었잖아. 그래서 저는 그때 야 저러다가 5차 팬데믹 오면 오세훈 서울시장 완전히 독박 쓸 텐데. 근데 지금 한 군데 두 군데서 지금 오세훈 책임론에 대해서 얘기를 꺼낸 데가 있어요. 어저께 미디어 언론인가 거기서도 나오지도 않고. 그동안은 한 지난주부터인가? 아니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는 좌파들 있잖아요. 좌파. 저는 구구 꼴통
그다음에 그 극좌파, 저는 유튜브를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얘기를 하면서 다 들어요.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엮어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지금 한 두세 명 정도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그 코로나의 책임자다 갖고 나중에 이제 그 탄핵이라는 얘기까지 막 나오더라고. 이제 저는 일부러 다 보거든요. 황장수 그 신의 한 수도 보면서 다 이렇게 엮어요. 좌파 우파 이런 걸 다 엮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그 어떻게 통찰력을 키우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아직은 그 야당에서 이 문재인 네가 그렇게 자신감 갖고 막 무슨 돈 풀어주고 방역 풀고 갖고 너가 책임져라 막 그러지만, 나중에 가보세요. 이거 오세훈으로 몰아간다니까요. 오세훈 서울시장 큰 타격을 받게 생겼어요. 어쨌든 근데 제가 이 코로나를 계속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진작부터 한 거예요. 근데 제 말대로 다 돼가고 있죠. 아직 오세훈 책임론은 주류 언론에서는 아직 안 나오죠. 나중에 보세요. 나온다고요. 자, 일단 사건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설마 웃기지 마 이래다가 나중에 진짜 그런 거 같은데? 그러다가 진짜 그러네? 라고 아마 뉴스를 보면서 제 생각이 날 거예요. 자, 일단 파동 이거 창피해요. 파동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블랙드래곤님, 흥룡강성님 파동 그래도 저 할 거예요. 예. 하여튼 오파동은 안 그렸어요. 근데 조만간에 오파동 끝이, 왜냐면 이거는 코로나를 끝내려고 올라가는 거라니까. 끝의 시작. 무슨 이문세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더라고. 우리 슈퍼님도 이렇게 가사 제목, 가사까지 다 적어주셨어. 저는 이문세의 끝의 시작이라는 거, 이별의 시작? 뭐 끝의 시작. 무슨 약간 문학 용어 같은데. 근데 이문세가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빨을, 그러니까 창문에 새가 날아다고 부딪혀가지고 내 얼굴에 딱 부딪힌 거야. 그래서 그 새가 이를 물었어. 내 이빨을 물었어. 그래서 이문세. 즉흥적이 생각났어요. 안 웃겨요? 자, 그 다음에 조정파, 초록색, 짠, 봤죠? 조정파, 코렉티브 웨이브라고 그랬어요. ABC, 2파의 ABC, 4파의 ABC. 그 다음에 마지막 추세선 그은 거, 요 추세선 그은 거예요. 지금 이 산술 추세선은요, 1,500명, 여기가 1,500명이고 여기가 1,600명이거든요. 왼쪽에 여기에 좌측이 코로나 수의, 오른쪽은 표준 편차고요. 그러면 한 1,500, 1,600명 한번 갔다가 무너지는데, 그 만약에 접었다가 돌파를 하면은 정은경 질병본부장이 2,300 몇 명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제가 지수함수 아마 그거랑 부딪힐 것 같아요. 나중에 볼게요. 오늘 말이 길어졌는데, 엘리언님 창피해요. 창피해요가 아니라 창피해요 그랬으면은 막 머리를 숙이면서 탁 창이 날라오니까 피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창피해요. 코로나의 엘리엇 파동이라니, 그러면서 요 댓글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좀 재밌게 하려고 그림도 배경도 넣고 그랬는데 재밌었나요? 예. 재미와 정보와 같이 엮을 수 있는 이런 엘리엇 TV를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항상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남의 댓글에다가도 이렇게 댓글 싸움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저는 그중에서 재밌거나 아니면 이거는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다 싶은 거 있으면 꼭 갖고 나서 말씀드릴 테니까. 자, 오늘 또 뉴스가 여러 건 있어서 뉴스를 가지고 아마 제가 또 방송할 것 같아요.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